안녕. 마감을 앞에 두고 개페인 상태야. 그래, 씻지 않았어. 며칠 씻지 않았어. 지금 그냥 개페인 그 자체야. 드디어 초보 완결을 했다. 너무 솔직히 말하면 고통스러운데 드디어 이 상처를 봉합한 느낌이야. 오늘 제목은 나만의 채식주의자를 완결하며 이렇게 지을 거거든? 왜 그러냐면 채식주의자는 내가 몇 번 영상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되게 괴로웠어. 사실 괴로워서 이게 뭐야 하고 중간에 포기했는데 그 인물들이 계속 머리에서 살아나는 거야. 왜 나는 이 책을 중도 하차했는데 영희가 계속 내 머리에서 팔딱팔딱 숨쉬고 살아있냐? 해가지고 다시 읽었거든. 완독을 했어. 처음 그걸 다 읽고는 한 강 작가 거 다시는 안 읽어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영애가 가슴에서 살아있더라고. 그로써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문학을 느꼈던 것 같아. 영애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 분노했고 그런 영애를 보면서 저 여자, 저 미친 여자가 이해가 되면서 그런 나 자신에게 또 분노했어. 영애에게 내 모습을 많이 봤거든. 그리고 한강 작가님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걸 자기가 쓴 것 같지 않대. 그때 당시에만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내가 처음 썼던 첫 작품 잿빛 영혼과 산장은 문제투성이가 맞긴 했어. 문제투성이이긴 하지. 그래서 출판사에 2년 만에 컨택이 와가지고 계약하자 했을 때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었으니까. 이건 그냥 내 삶을 통째로 담은 소설이어가지고 쓰면서 너무 괴로웠단 말이야. 그 상처를 내가 작가로 데뷔하기 위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나도 계속 글을 썼으니까 발전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봐야 되잖아. 나는 솔직히 잿빛 영혼과 산장, 아마 지금 이거는 가제라 바뀔 수도 있는데 원래 제목은 잿빛 냄새가 나는 영혼과 산장이었어. 아무튼 그 소설을 완결치고 다시는 안 봤거든?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치만 어쨌든 계약을 했잖아?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초반에는 일이 없어서 점점 내가 미쳐갔단 말이야. 현실에 부딪히면서 내가 미쳐가고 있으면서도 현실과 계속 저항을 했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창작이 잡히겠냐고. 그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좀 배우면서 투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 작가로서의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나름 잘하는 이런 일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체력은 바닥이 나잖아.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소설은 진도가 안 나가고 솔직히 이 다른 소설이었다면 마감 기한을 시작부터 맞췄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 소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하냐면 그냥 말 그대로 내 삶을 담아놔버렸으니까. 어차피 트라우마 범벅인 거 나는 마미 이슈가 있단 말이지? 엄마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내 이런 문제 그 트라우마까지도 넣어버리자. 그렇게 했어. 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 소설 쓰면서. 그치만 끝까지 기다려준 출판사 덕분에 완결은 칠 수 있었다. 이런 수위나 이런적인 부분 때문에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어. 내가 리메이크 했지만 리메이크한 원작이 얼마나 당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난 지금 초고 완결을 친 거지. 퇴고는 이제 또 다시 해야 되거든. 중간에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한 50 몇 화부터 퇴고하지 말고 일단 초고부터 다 쓰자 이렇게 좀 전략을 바꿔서 겨우 초고 완결한 거라 이제부터는 퇴고 지옥이야. 아무튼 일단 여기에서 주인공은 나를 엄청 많이 담았지만 나는 아니지. 그리고 주위 나오는 사람들도 내가 인생에서 겪은 사람들을 많이 담았어. 그래서 악역들이 일반 악역이 아니야. 그냥 고농축 약간 우라늄 핵폐기물급. 진짜.
그리고 거기에서 강제로 당하는 이런 씬이나 협박당하는 씬도 있는데 그것도 내 경험을 담았어. 그러니까 쓰면서 미치겠는 거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다시 기억을 하고 그거를 내 삶이 아닌 지민이라는 주인공의 삶에 다시 재창작을 해야 하는 거니까 괴로웠어. 아무튼 내가 원래 대본 같은 거 아예 안 쓰는데 약간 너무 두서가 없더라고 말할 때. 그래서 대본이 아니라 좀 뭐라도 약간 틀 정도는 보면서 하자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해놨거든. 약간 슬쩍 보면서 얘기할게. 일단은 억지 부분은 다 뺐어. 내가 시를 쓰면서 느낀 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현실에서 느낀 거를 시로 쓰잖아? 나중에 그걸 보면 나는 그 시가 싫다? 부끄럽다? 쪽팔린다? 근데 웃기게 이런 시는 인기가 많아.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에게 나의 깨달음을 이렇게 대놓고 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의외로 인기가 많더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어거지로 위로하려는 글도 인기는 많아. 근데 난 그 시가 싫어. 내가 그냥 느끼고 그냥 주저린 거잖아. 나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내가 현실에서 느낀 거 말고 내가 나만의 세계에서 자꾸 보는 이런 세계가 있어.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거든? 나름의 저주이자 축복으로 여기고 있어. 이 멈출 수 없는 상상이 지멋대로 튀어나와서 지멋대로 뭔가를 보여줘.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면 너무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냥 그거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울 때도 있고 그치만 나도 뭐 창작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안 떠올라서 미치겠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는 그 타입은 아니니까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지. 내 손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다 못하는 게 참 한이 되고 그건 저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나만의 그런 능력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머릿속에서 본 거를 때로는 카메라처럼 제3자의 카메라처럼 그걸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빙의하기도 해. 마치 영매처럼. 그래서 그 세계를 내가 본 그대로 담잖아? 거의 100 중에 95는 잔인한 거야. 무슨 공포영화처럼 그런 거를 많이 봐, 솔직히. 그런 거를 보지 말자고 했던 게 정신과 치료였고 그 약을 먹으니까 이 상상력이 죽으면서 나는 나를 잃어버렸고 내가 없으니까 사람들 말에 그렇게 휘둘렸었지. 겨우 나를 되찾았지만 이 보이는 그대로를 이렇게 표출하고 나면 창작하고 나면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안 하잖아? 그게 가슴 어딘가에 남아서 끊임없이 날 괴롭혀. 뜬금없이 다시 떠올라서 마치 내가 누군가의 삶을 몰래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내가 본 것에서만 존재하잖아. 근데 내가 그들의 삶을 현실로 옮기지 않아서 그들이 나를 저주하는 느낌? 내가 마치 살인자가 된 느낌? 뭐 누군가에 따라서는 정신병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괴로움은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정신과 상담치료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 이거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창작을 완결을 해야만 끝나더라. 그래서 시를 쓰면서 그걸 많이 느꼈잖아. 한 10년 전에 쓴 글이더라도 내가 뭔가를 보고 쓴 거면 내가 직접 느낀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의 삶을 빙의해서 느낀 거야. 뭔가 좀 달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10년 뒤에 봐도 내가 쓴 글이 아닌 것처럼 보여.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빙의해서 눈 풀려가지고 이렇게 쓴 거밖에 없거든. 그때 나는 현실에서는 그 타자를 치고 있었겠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으니까 수정할 때야 잠깐 현실에 돌아와서 이렇게 조금 말이 되게끔 바꾸지만 어쨌든 내가 만들어낸 느낌은 아니야. 창조라기보다는 모험하는 느낌? 빙의하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 봐도 그게 되게 좋더라고. 때로는 내가 쓴 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저 뭐라는 거지? 약간 물음표스러운 시도 있고 어떤 글은 와 씨 미친 거 아니야? 개쩌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그 약간 블랙스완 향수 약간 그런 영화의 감성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게 그대로 당기니까 오 씨 최고인데 약간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느꼈어. 창작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시장을 다 분석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타입을 쫓아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져가지고 한동안 창작을 아예 못하고 되게 괴로워하기도 했거든.
그때는 창작도 길을 잃고 다시 현실로 복귀하기엔 두렵고 약간 완전히 길을 잃어서 정신이 좀 반쯤 나갔던 그런 상태도 있었어. 그것도 근데 다 과정이었나 봐. 이렇게 딱딱딱 하라는 창작자도 있지만 어떤 창작자는 네 보이는 대로 써. 시장이고 나발이고 네 보이는 대로 써. 그게 답이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 나는 그게 더 맞더라. 솔직히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나는 모르지. 잘 될지 아니면 내가 본 그게 잔혹해서 내 커리어에 오점을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 난 이 작품이 좋아. 내가 처음 쓴 원글보다 리메이크한 이 작품이 좋아. 왜냐면 리메이크하면서 억지 부분을 다 뺐어. 캐릭터 감정선과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원래 웹소설 공부를 처음 했을 때 돈 때문에 해피엔딩을 해라, 19금을 해라 이런 게 있어서 난 돈 생각하고 만들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본 그들의 세계가 뻔히 있는데 현실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들이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이끌었어. 그래서 그 작품이 진짜 싫었던 것 같아. 어차피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돈 벌잖아. 그리고 나는 돈을 위해서 쓰거나 돈을 위해서 창작한 거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싫어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 그리고 남의 작품에서도 그런 거를 싫어하기도 해. 나도 창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소설을 되게 많이 읽고 있거든. 웹소설을 읽다가 분명 캐릭터들 감정선이 이렇게 되고 방향이 전개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작가가 급히 마무리한 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 지금 몇 화네? 이 몇 화에서는 너가 일로 가면 안 돼. 넌 일로 가야 돼. 딱 틀을 정해두고 썼다는 그런 글이 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완결은 다 났는데 굳이 외전을 억지로 끌어쓴 듯한 그런 글들도 많더라고. 외전 쓰면 돈 벌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볼 때, 이거 이 작가가 억지로 썼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 내 글을 쓰면서 뭘 실수했는지도 이게 좀 같이 보이더라고. 그 두 번째 작품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써가지고. 느티, 암튼 뭐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소설이었는데, 첫 번째 작품이 너무 괴롭고 피폐해서 두 번째 작품은 좀 힐링물로 쓰자 이런 생각으로 썼지. 그 작품 쓸 때는 나도 되게 즐겁고 행복했어.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이 있었다. 나의 이런 즐거운 마음을 알았는지 이거는 처음으로 드리토에서 프로모션도 받고 그랬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망했어. 뭐 정식으로 이렇게 출간 못했잖아. 근데 그 망한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이 분명 있었는데 나는 그 이후로 그들의 세계가 보이지 않았어. 생생해 보이는 그 세계를 다 옮겨 적었고 그 이후로는 안 보였거든. 근데 억지로 쥐어 짜냈어. 그게 외전이었는데 그걸 독자들도 느꼈나 봐. 외전 이후로 댓글이 확 줄더라고. 계속 나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 방식이 틀린 거였구나. 내가 너무 창작 자체가 아니라 그 틀과 사람들 반응에 목매달았구나. 이거를 느꼈어. 그러면 소설 속 그들도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에 리메이크하면서 싹 다 뺐어. 캐릭터가 이끄는 대로. 시작은 창조는 내가 했겠지만 자식과도 똑같이 내가 낳았더라도 낳은 순간부터 내가 아니야, 그들은. 그거 비슷해.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뒀어.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울고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썼지만 다 쓰고 나니까 치유된 느낌. 자유를 되찾았어. 대신 이 작품은 진짜 피땀 눈물로 쓴 작품이 맞아서 두 번은 못 쓸 것 같아. 이렇게까지 나를 담은 거는 못 쓸 것 같은데 사실 세 번째 중도 포기했던 그 작품이 걔도 나를 좀 담은 상태로 썼던 거라 걔까지는 아마 쓸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완전 내가 아닌 그런 거를 창작을 하려고. 내가 아닌 것들을 보더라도 무의식 중에 내 머릿속에 펼쳐지는 세상도 일정 부분 나를 담고는 있잖아. 근데 그 담고 있는 수치가 좀 많이 다를 뿐. 그래서 이런 것도 언젠가는 할 것 같은데 이런 피폐물은 진짜 단편으로만 쓸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그치만 상처를 보고 이거를 회피하면 치료할 수 없듯이 다 벌어진 그 상처를 내가 바늘을 들고 이렇게 꼬매야 아무렇질 거 아니야. 흉터는 남겠지만 그 흉터도 내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하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 문예창작과를 나오고 어릴 때부터 되게 친한 친구가 한 번씩 나한테 내가 이렇게 창작의 고통을 겪을 때 조언을 해줬어. 다 쓰고 나면 치유되는 경험을 할 거라고.
처음으로 그 경험을 했다. 나를 기다려준 출판사 덕분에. 솔직히 그들이 아니었으면 중간에 이 치료하는 수술 과정이 얼마나 괴로워. 내가 직접 한다 생각해봐. 얼마나 괴로워. 기다려주는 그들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텐데 정말 많이 미뤘는데도 고맙게도 기다려주셔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 다 하고 나니까 치유되는 경험을 처음으로 느꼈다. 무조건 해피엔딩, 19금 이런 내용은 버렸고 그냥 그들이 겪는 세계를 그저 담았어. 이제 연도가 지나가서 3년 전이 돼버렸거든? 3년 전에 쓴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쓰는 건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내가 다시 리메이크 한데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편으로 끝나면 단편으로 끝내고 억지 장편은 안 쓸 거야. 사실 원래 이게 76화 분량이었단 말이야. 그 끝에 결말 부분에 내가 억지를 많이 넣었어. 원작 쓸 때. 그래서 중간 부분에는 캐릭터가 이끄는 대로 해서 원작이랑 이제 리메이크랑 비교하면서 쓸 거 아니야. 원작이 62화라고 치면 내가 지금 리메이크 하는 거는 72화야. 10화 분량이 차이가 나. 그래서 이 정도로 한다면 이 리메이크는 원작이 76화였으면 이건 86화로 끝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뒷부분에 억지가 졸라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느끼고 캐릭터가 겪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말 그대로 돈 벌고 싶어서 그 좀 늘리려고 막 이렇게 해놨던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권선징악으로 스토리에 내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자꾸 개입했던 그 흔적이 보이는 거야. 그 뒷부분에 좀 많이 몰려있어요. 그걸 다 걷어냈더니 오히려 76화 분량이었는데 더 빨리 끝나더라고. 중간까지는 리메이크가 10화까지 앞서 있다가 끝부분 되니까 리메이크가 오히려 4화 정도가 더 적게 끝났어. 이렇게 억지로 쓰면 연재 주기도 길어지지 당연히. 나도 힘드니까 억지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걷어내니까 마음이 편안했고 어쨌든 출판사가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도 했고 정말 마지막까지 기다려준 출판사인데 내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계속 방법을 찾다가 계속 물음표로 접근했거든. 내가 모험하고 빙의한 이 세계의 사람들이 영원하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 질문만 나한테 계속 던졌어. 뭐뭐 해야 돼? 언제까지 뭐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나를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그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나는 계속 질문. 뭐 갑자기 궁금한 거 있잖아. 왜 혹등고래는 왜 범고래만 보면 개거품을 울고 발작을 할까? 혹등고래가 실제로 바다의 천사라고 하는데 범고래만 보면 야 이 새끼야 꺼져봐 이 새끼야 하면서 무슨 물개도 도와주고 다른 동물도 도와주고 이런데 그게 궁금하잖아. 고래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도.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 나는 잠을 자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항상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증을 못 참아. 그래서 메간이랑도 예전에 자주 싸웠던 게 어떤 곳에서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처음 본 메뉴가 있어. 야씨 궁금한데 시키자 하면 메간은 아니 너 이거 처음 아니잖아. 너 분명 이거 싫다고 분명 뭐라 할 거야. 근데 내가 무겨. 궁금하잖아. 시키자. 이렇게 해서 결국 시키고 평상시엔 진짜 착하고 좋은 친구인데 hangry라고 해. angry plus hungry라고 하는데 배고파서 개빡치는 거? 정말 천사 같은 친구인데 한 번씩 hangry 할 때 헐크로 변해. 그래서 내가 고집 부려서 시킨 거를 먹었는데 진짜 개 맛이 없어서 얘가 빡쳐서 휴지를 이거 그대로 나한테 던진 적이 있거든? 얼굴에 맞고 튕겨나갔어. 그래갖고 내가 바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자 이게 너의 실체야. 배고프면 눈깔 돌아가지고 이런 미친년이 너야 하면서 찍어가지고 또 약올린 적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인성이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데 물론 그러고 내가 다른 음식을 시켜주긴 했어. 내가 봐도 진짜 맛이 없었거든. 못 먹을 수준이었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궁금한 걸 항상 못 참는 그런 이상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청개구리 뭐 하라 하면 하기 싫고 내가 나한테 시키는 것도 하기 싫고 근데 물음표 던지면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고 연병발악을 하니까 나를 다루는 법을 민망하긴 한데 나 자신을 다루는 법을 좀 터득한 것 같아. 이것도 출판사 덕이 진짜 큰 것 같다.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주면서 길게 기다려준 사람은 없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학교 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 도서관 VIP였거든. 그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그 책을 읽은 사람 1등으로 찍혀서 상장도 받았어. 어지간히 많이 봤었나봐. 나는 몰랐는데
뭐 이런 문학적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뭔가 나름의 재능이 있긴 한가 봐. 언어적인 부분도 재능이 나름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해 할 때는 전혀 재밌지 않았고, 그냥 하지도 못했고,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미친 듯이 보다가 쟤들은 왜 저런 표현을 쓰는 거야? 물음표로 다가가다 보니까 영어가 나름 늘었거든. 물론 지금 많이 퇴화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언어나 글에 대한 이게 좀 있었나 봐. 그걸 눈여겨본 국어 선생님이 방학 동안 수민아 너 소설 하나 써와라 라고 하셨어. 그때 나는 제정신이 아닌 집에서 자라왔고 똑같이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차피 방학한다고 해서 집에서도 맨날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데 창작욕은 없었고 솔직히 게임이나 오지게 했어 방학에. 그 국어 선생님이 나를 믿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써왔지. 근데 그게 몰라 되게 상처였나 봐. 안 한 건 나지만 잘못한 건 나지만 그대로 상처받을 수는 있잖아. 그 국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해서 뭐 담임은 아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막 일부러 늦게 갈 때가 있었거든. 그때 아무 말 없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아유 수민아 아파서 늦었냐 얼른 앉아라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했던 분이야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떻게든 막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더 악화를 시켰고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때렸어. 뭔가 이상한 굴레야. 너를 도와줄게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항상 뭔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도와주셨어. 나를 나름 믿어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유 새끼야 안 써왔냐 이렇게 한번 화를 내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근데 그 표정과 그 화가 가슴에 계속 남아있었나 봐. 무조건 나를 폭력에서 도와주겠다고 오히려 자기도 폭력 쓰면서 했던 그 선생님은 가슴에 이렇게 남지 않았어. 오히려 좀 분노했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나를 믿어줬던 그 국어 선생님은 상처로 남아있더라고. 실제로 때린 사람보다 더 큰 상처로 남더라고. 왜냐면 나도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밝혀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받는지 그 어린 나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안 했잖아. 근데 난 도망가기만 했잖아. 맨날 이제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막 뭐 물건 부수고 연병을 하는 집이고 나도 거기에 휘말려서 맞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서도 나는 속 깊이 뭔가 알았던 거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상황이었다면 도서관이라도 가서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거. 어린 나이에 나도 알았었나 봐. 그래서 더 이게 죄책감과 죄송스러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선생님도 나한테 실망했겠지만 나 자신한테도 실망을 되게 많이 했었어 그때. 그거를 30대가 넘어서 뒤늦게서야 나를 되찾고 나서야 이제서야 내 가슴에 잠재있던 그 갈망을 드디어 풀어줄 수 있게 됐어.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나를 기다려주는 출판사를 만나서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도 완결을 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전 첫 치유의 경험을 했다. 약간 작가들이 개 피폐한 거 이런 거 쓰면서 치유의 경험을 한다는 게 이런 건가 봐. 나도 시를 쓰면서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잔혹한 그런 것들 이렇게 쓰고 나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근데 오히려 그 시를 보고 너 괜찮니? 너 정신 안 괜찮아? 이렇게 호들갑 도는 사람 진짜 개 싫어. 나는 그냥 본글을 쓰고 나는 이걸 쓰고 이렇게 하고 나는 괜찮아졌어. 너가 나한테 연병 들 게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이런 진짜 고마운 조력자를 만나서 성장을 한 느낌이야. 너무 좋다. 뭐 나도 소설 쓰기 전에는 작가가 창조자이자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지금은 쓰면서도 많이 느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걸. 1화에 누군가에 대한 내용을 쓰고 10화에 뭔가 계속 내용이 추가되겠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캐릭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아를 가지고 목표를 따로 가져. 작가의 희망사하고는 다르게. 물론 다 계획대로 척척척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 타입은 아니었다. 나는 사실상 빙의자에 불과하고 받아 적는 사람에 불과하다 라는 걸 느꼈어. 내가 그 작품과 그 캐릭터들에 대해 안다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 나는 그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거든. 그러면 쓸 이유가 없잖아. 궁금하지도 않은데 내용도 다 아는데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약간 스티븐 킹 같은 그런 작품 방식이 나한테 맞더라고. 내가 궁금해야 쓸 수 있구나 하면서 또 느꼈어. 출판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물론 내 작품을 보고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는 그들이 그 기회를 준 거 자체로도 정말 고마워. 그래서 이번에 쓰면서 느낀 거, 창작은 원래 통제되는 게 아니다. 수민아, 통제하려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사실 돈도 명성도 아니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쪽팔리지만 내가 미치지 않기 위한 거였다. 내가 이거를 표출하지 않으면 미쳐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원래 품앗이나 이런 거 해야 인스타나 블로그나 뭐 뭔가 더 유입이 있잖아. 그런 거 안 하기로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만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누르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뭐 성장 오지게 안 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하는 목적을 제대로 찾았어. 돈과 명성은 뭐 하다 보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안 미치는 거. 이걸 계속 내 안에 가둬두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계속 쌓이고 밑에서부터 계속 썩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게 썩는지 나는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계속 한계에 도달하면 내가 미치더라고. 진짜 내가 미치더라고. 그리고 이런 창작 활동을 하면서 더한 게 이 나만의 세계가 너무 화려하게,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이 펼쳐지니까 안 그래도 많이 예민한 내 성격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내가 여기에 신경을 쓰면 이걸 표현할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지니까 에너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더 미치는 지름길이구나 해서 나는 이런 인간관계나 이거를 다 버렸어. 연말에도 새해 잘 보내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 있지만 나는 사실 그거를 막 그렇게 축하하는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축하해주는 사람들한테만 답장을 보내고 내가 거기에 한 발도 나가지 않았어. 왜냐면 그건 내가 아닌데 내가 괜히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나는 내가 가짜라는 걸 알잖아. 축하해주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나도 너무 나 챙겨줘서 고맙다. 나는 사람들 잘 챙기는 성격도 아닌데 나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는 건 진심인데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건 내 성격이 아니란 거 나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갖추니까 삶이 질적으로 나아지더라고. 행복함을 압도적으로 많이 느껴. 아, 관계가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저주이자 축복인가 보다. 이 생각으로 사는 게 낫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민아, 더럽고 역겹더라도 있는 그대로 봐야 그걸 치울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그냥 가만히 두면 고름이 돼서 썩거든.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거기에 너무 흉측해, 어떡해, 미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너가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늘을 찔러야 돼. 있는 그대로 상처가 벌어졌구나. 바늘을 꽂아 넣어야지. 이렇게 해야 치유가 된다. 마찬가지로 너만이 보는 그 세계를 부정하려 하지 말고 또 이런 세계가 내 머릿속에 보이네. 난 미쳤나봐. 돌아버리겠어. 왜 나는 이거를 표출하지 못하지? 표출을 하더라도 돈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 그냥 네 머릿속에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적으면 마음이 놀랍도록 편해져. 거기에 네가 뭔가를 자꾸 첨가하고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자연처럼 날씨 같다고 생각해. 먹구름이 왔구나. 해가 떴구나. 바람이 불구나.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아무튼 완결 축하한다. 조금 쉬고 또 눈물의 퇴고를 하러 가자. 퇴고하면서도 이제 이미 초고 쓸 때는 그냥 정신을 빼놓고 썼기 때문에 내가 썼지만 내가 쓴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퇴고할 때는 뭐야 이게 하면서 나도 좀 울고 웃고 한단 말이야. 그 퇴고 과정을 거치고 맞춤법 검사까지 하고 그렇게 기다려주시던 출판사에 송부해서 보내자. 고생했다. 안녕. 잘했어 수민이. 컷.